액션씬을 짤 때는 우선 방에서 혼자 이제 날아다니거든요. 네. 아, 이거 해 지금 한다고요? 그게 집에 장병기 같은 거 있으세요? 장병기는 없어서 이제 그 밀대를 들고 그걸 진짜? 들고 이렇게 해보면서 아, 그럼 오로치마루는 사파예요? 마교예요? 아 이게 사실 우치마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양반은 원래는 이렇게 세탁되면 안 되는데 이 양반 세탁돼가지고 살짝 애매해요. 맞아. 근데 이게 너무 흥분했네요. 반갑습니다. SSS급 덕후는 우리 동네 만화방에 있었다. 본점은 카카오 페이지고요. 이곳은 으슥한, 약간 박지만 으슥한 본점 스덕방입니다. 저는 오늘도 역시 찾아온 여러분들의 MC 성우 남도 형이고요. 오늘의 주제는요. 야차! 야! 아, 이거 할 때마다 저번엔 귀염이 어색하냐 이렇게. 오늘의 주제는 저의 기합으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무협! 그 낭만적인 세계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무협에 대한 심도 깊은 덕후 토크를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덕방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낯익은 저의 정신적 지주십니다. 네, 정말 스덕방의 이야기꾼 강호유랑 이재민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덕문 일대제자 이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 준비해왔습니까? 그렇소이다. 그렇소이까? 최선을 다해보겠소. 잘 부탁하네. 이어서 무협에 대한 덕심과 지식을 알려주실 무협계 박람강기 청강대학교 김선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해경이라는 필명으로 무협 쓰고 있는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사실 저희가 할 게 없습니다. 교수님만 믿고 가면 되는 걸로 들고 있었는데 자칭 그리고 혹시 타칭 모든 분들이 또 인정해 주시는 무협 전문가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무협 전문가이고 싶은 김선민입니다. 이 오타쿠의 미덕이에요. 난 아니다. 자, 그리고 또 청강대 교수님이신데 우리 또 난지님과 또 그럼 같은 교수직을 하고 계신데 난지님께 뭔가 또 조언을 들은 게 있으신가요? 오늘 교수님께 어제 물어봤는데 네. 여기는 거의 비정한 강호와 같다. 각자 도생이니 알아서 잘해라. 그렇게 충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펜을 쥐고 검기 대신 그림을 날리는 일검정횡의 소유자 웹툰 북검전기의 혜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북검전기 웹툰 그린 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0일까지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동명의 웹소설 원작 북검전기를 웹툰으로 큰 사랑을 받으셨죠. 저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알고 보니까 북검전기가 혜민 작가님께서 처음 그려본 무협 만화라고 하는 거 네. 아니에요? 무협은 이제 첫 작품이었고 와, 그럼 그전에는 어떤 거 그리신 거예요? 의열단 이야기 이제 드라마 아. 쪽으로 좀 그렸었고 예, 아. 뭐 프로레슬링 같은 그런 단편도 좀 했었고 예. 원래 액션을 좀 그리셨던. 네, 액션 위주로 좀 그려봤습니다. 어쩐지. 야, 액션물만 그려왔는데 벼랑간 무협 만화 1티어. 정말 엄청난 또 커리어를 가지신 우리 혜민 작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또 찾아봤어요. 무협. 야, 무협이란 무엇인가를 찾기 전에 사전적 정의 찾았더니 굉장히 놀라운 사전적 정의가 나왔습니다. 오.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무술이 뛰어난 협객을 무협이라고 부릅니다. 그 협계. 어학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단어가 조합된 건가? 그 이상의 무언가 있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무협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 그리고 마음에 담긴 것들을 함께 다루는 장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대가 중원이라는 일종의 강호인들의 유토피아가 있거든요. 거기서 펼쳐지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통쾌함이 저는 좀 무협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카타르시스를 좀 느낄 수 있는 통쾌함. 저같이 또 굉장히 또 입덕할 분들께는 굉장히 또 직관적인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세 분이 기억하는 나는 이 무협으로 입덕을 했다. 생애 첫 무협은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직접 찾아서 무협을 처음 제 손으로 골라봤던 거는 만화책이었어요. 박성우 작가님이 그리신 천랑열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천랑열전 재밌죠. 제가 두 번째로 제 돈 주고 산 만화책이 천랑열전이에요. 그래서 13권으로 완결이 됐었고 애장판이 새로 나왔는데 그 책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너무 아쉽다고 했었는데 카카오 페이지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구매해놨습니다. 저는 뭐 절대쌍교랑 너무나 대표적인 작품들만 떠오르는데 두 분은 또 어떠셨어요?
본격적으로 무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는 이제 대여점 시절에 묵향이랑 비례도라는 이 두 가지 작품을 중심으로 이제 무협에 대해서 알게 됐죠. 반가운 이름들이 막 나오네. 추억이 떠오른다. 우리 작가님은 또 어떤? 그 붉은 매라는 정천! 작품인데, 예. 아, 극장판으로 먼저 우선 접해가지고. 그게 노래를 네. 주제가를 DJ 디오씨가 불렀어요. 아, 맞아요. 얼레리 예. 얼레리 얼레리 걸 맞아요, 얼레리 맞아요. 랄랄랄라 이렇게 말들어간 거야 나나나가 거야 나는 보았지 그 말이야. 나 살고 있는 세상. 아, 너무 좋아요. 어쨌건 또 저희가 웹툰 또 카카오 페이지에 또 분점 수덕방 아니겠습니까? 최애 무협 웹툰을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나의 최애 무협 웹툰은 이거다. 자, 세 분이 하나씩 또 뽑아본다면 뭐 작가님이 계시니까 북감정기는 우선 빼도록 네. 할게요. 네. 저는 카카오 페이지랑 카카오 웹툰에서 보실 수 있는 아비무쌍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 저희가 유가물도 다뤘었잖아요. 이거 유가물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비무쌍의 아비가 아빠예요. 아, 그 아비야? 네. 아. 아빠가 무쌍 찍고 다니는 얘기예요. 어. 천의 고아였다가 운 좋게 스승을 만나가지고 칼 쓰는 걸 배워서 해결사로 살던 이 주인공이 이제 애도 낳고 새쌍둥이를 키우게 돼요. 그러면서 책임감이 생겼으니까 나도 이제 번듯한 직장을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간 곳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무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야, 심지어 새쌍둥이야, 새쌍둥이. 완결나 있으니까 꼭 보시기 추천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웹소설 작가다 보니까 이제 웹소설 원작인 웹툰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웹소설 무협의 근본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화산전생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을 봐야지 사실상 이제 웹소설로서의 무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좀 알 수 있지 않나? 그 구조가 거의 여기서 정립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카오 페이지 초기에 이 작품이 좀 하드캐리했다. 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또? 아, 근데 저도 제 무협 작품이 아비무쌍이어가지고. 오! 보셨습니까? 야, 이거 봐야겠는데, 이거? 보셨습니까? 오. 진짜 재밌습니다. 저도 봤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무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무협하면 좀 연배 많으신 남자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찾는 장르?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항상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무협지를 보면 옛날에 이랬단 말이야. 이렇게 하셨던 그런 게 영화에도 많이 연출을 나오고 실사 영화에도. 그리고 저도 그 선배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여가지고 왠지 그런데 의외로 놀라운 게 독자층이 엄청 넓다고 들었거든요. 무협광인이 우리 선미님께 한번 어떻게 진짜 보실 때 어떠신지 이게 맞나요, 진짜? 일단은 확실하게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건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 작품도 보면은 저는 나름 재밌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보시면은 다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구입하시거든요. 아주 든든한 지지층이 있는 건 사실이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날의 무협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한다. 특히나 그거를 카카오 페이지가 되게 잘 뒷받침해줬어요.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에 있는 무협들이 되게 특징이 뭐냐면은 되게 가족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가물이라고 하는데 세가를 중심으로 우리 어떤 주인공이 가족들을 지키고 또 이 무협 안에 있는 어떤 그 적들이 세가를 이제 공격하잖아요. 그때 이제 점점점 범을 넓혀가가지고 그 중원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풀기 때문에 되게 캐주얼하게 볼 수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연령대랑 관계없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 된 거죠. 무협이란 장르가 사랑을 받은 지 언 40에서 5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 들어온 입덕한 독자들이 잘 이탈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일단 네. 오래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네. 무협에는 인생이 있지?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모든 오래된 팬들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야구에는, 축구에는 인생이 있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분들한테 진짜 인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혈광호 같은 작품이 30년이 넘게 연재됐어요. 1화에 광고 멘트가 뭐였는지 아세요, 혹시? 일화는 모르겠는데 저 지금도 보고 있는데 얼마 그 전에 1화의 광고 멘트가 잡지에 실렸던 게 오렌지 향이 나는 만화였어요. 왜냐? 한비광이 오렌지족인 거예요. 독자들이 그걸 대상으로 하고 만든 거예요. 한비광이 약간 그런 느낌이다. 하지만 얘가 약간 우리가 아는 그 정통무협의 주인공은 아니야. 당신들도 얘 한비광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어딘가에 있을걸?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났어요. 이제 한비광 진짜 어른 됐거든요. 그렇죠. 30년이 지나면서 독자들이랑 같이 성장한 거예요. 정말로. 옛날에는 내가 피클린 청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세계의 비밀을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당연히 인생이 들어있죠. 그리고 다른 작품들을 볼 때도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독자들이.
그래서 떠날 수가 없죠. 내 인생인데 내가 삶을 떠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재민님께도 질문을 드릴 수 있지만 이건 또 혜민 작가님께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화려한 액션이 제일 이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눈이 우선 즐거우니까 눈이 네, 시선을 끌어잡고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 더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왜 역발산 기계세라고 하잖아요. 오. 산을 뒤집어 엎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기세다라고 우리는 기세만 얘기하는데 네. 무협은 진짜로 산을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게 또 맛이에요. 너무 허무맹랑하면 그건 SF 공상과학 소설 같잖아요. 근데 뭔가 일리가 있다 느껴지니까 또 네네. 입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이게 첫 페이지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게 무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또 선미님께서 새로 진입하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협은 엄밀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공을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협의를 위해서 싸우는 내용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무협이라고 하는 이 장르가 가지고 있는 그 용어들, 우리가 이제 용어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강호도 있고 무림도 있고 중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오, 중언무림 네, 강호.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도 설명을 할 때 무협은 힙합씬과 거의 같다. 그래서 우리가 중언이란 무엇이냐? 무협이 일어나는 가상세계, 즉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중심되는 중심지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강호라고 하는, 강호는 말 그대로 강과 호수거든요. 요 강과 호수가 있는 곳에 뭐냐면 사람이 모여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홍대예요. 홍대에 사람이 모여가지고 래퍼들이 랩을 하려고 모이는 거죠. 자, 그래서 무림은 무엇이냐? 홍대에 모인 래퍼들이 서로 힙합과 랩을 하는 그 힙합 씬이 바로 무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무공을 가지고 장을 겨룬다라는 게 결국 뭐예요? 자기가 갈고 닦은 랩 기술을, 랩 스킬을 서로 같이 배틀을 떠가지고 누가 더 랩 잘해? 내가 최고의 래퍼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거기서 혹시 디스전 하는 건 사파라고 볼 수 있나요? 디스전 자체는 사실 사파라 볼 수가 없는데, 네. 거기서 이제 미국처럼 총을 쏘거나 이제 비겁하게 이 물에다가 설사약을 타거나 이러면 사실 사파 혹은 마교라고 볼 수가 있죠. 단어가 나왔는데 지금 궁금했던 게, 저 정말 모르겠던 게, 정파 사파는 알겠어요. 그렇죠. 정도를 가는 곳, 사파는 그걸 어긋난 건데 마교는 뭐고, 이게 좀 나는 좀 헷갈려서 세계 좀 이거 제가 다 설명하면 사실 뭐 여러분도 퇴근을 못 하시기 때문에 네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정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착한 놈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981방 5대세라고 부르는데, 이 무림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문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문파 10개가 981방이에요. 그래서 9개의 문파와 1개의 방. 이 981방을 모아가지고 보통 무림맹이라고 하는 일종 협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정파의 어떤 협회가 무림맹이고, 이 무림맹하고 싸우는 곳이 바로 마교라고 보시면 돼요. 마교는 중원 바깥에 있어요. 천마라고 하는 이제 가장 큰 절대자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원을 침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친구들이 마교입니다. 그리고 사파는 중원에 있는데 정파랑 다르게 이제 걔들은 깡패들이에요. 그래서 정파 이외의 뭐 도박을 한다든지 뭐 마약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마교 이해를 이제 했네요. 이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네, 맞겠습니다. 아, 그 차이가 뭔지 몰랐어가지고 와, 바로 이렇게 설명 너무 좋으신데요. 역시 교수님이십니다. 또 무협하면 떠오르는 몇몇 설정들이 있기 마련인데, 무협 클리셰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무협 클리셰. 사실 클리셰가 거기에 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무협에서 무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되게 주요하게 다루는데, 이 무공에 대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공입니다. 일종의 그 스타워즈로 치면 포스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주인공이 그 산을 뒤집을 정도의 대단한 힘을 낼까라고 하는 것을 이 내공을 통해가지고 주인공이 강해지는 그 과정. 이게 사실은 무협에서 가장 중요한 클리셰 중 하나죠. 무협의 이제 설정인 981방 5대세가 그 클리셰가 다른 작품들이랑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재미가 있어서 981방 5대세가라고 숫자만 정해져 있지 뭐가 들어갈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981방 5대 세가는 무조건 다 거기는 그 세계관은 똑같은 거예요? 네. 9개의 문파와 개방, 거지들 집단이에요. 여기는 정보를 다룬다. 이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9개의 문파에 어떤 문파가 들어가고 이 문파들의 세력도는 또 어떨지는
이 안에서 자유도가 있어요. 오대세가도 뭐 모용세가, 남궁세가 등등등등 있는데 이 세가들이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무공을 사용하는지는 뭐 대략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이 안에서도 자유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숫자만 정해져 있어요. 그럼 가장 재밌고 좋아하시는 클리셰가 또 있으세요? 주인공이 이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거. 음. 네. 그건 뭐 다른 작품도 그렇지만 무협 장르는 특히나 이제 좀 더 이제 많기 때문에 인기가. 네.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점서에 여기 주격청 내역에 이게 반드시 나옵니다. 주격청이라는 술이 반드시 나와요. 아 그래요? 주겹청. 네. 하얀색 도자기나 아니면 죽통에 들어있는 네. 술이 나오는데 네. 그 술이 반드시 나옵니다. 어떤 작품이건 술이 그거밖에 없나 봐요. 이런 것도 클리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객잔에 가면 항상 싸움을 하잖아요. 객잔에서는 밥을 안 먹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도 클리셰인가 그러면? 무조건 완전 그렇죠. 아 그죠. 그래요? 그런 그거는 거예요? 빠지면 서운합니다. 그죠? 밥이 나올 때쯤에 싸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것도 클리셰구나. 하나 배웠다. 또 무협 주인공이라면 또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인공에게는 없어서 안 되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연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기연? 네. 뭐지 이게? 갑자기 만나요 누군가를. 그리고 내력을 전수받아요. 강해집니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폐관수련, 동굴에 가든지 아니면 폭포 아래에서 수련을 한다. 이런 것들 나오기도 하고 수련하는 거고 얘는 이 이후에 강해진다라고 합의되어 있는 거죠. 독자들과. 그러면 이제 작품 얘기를 한번 가면 북검전기에서의 주인공은 또 어떤 덕목을 갖고 있었나요? 북검전기에서 주인공은 이제 좀 뻔할 수 있지만 의협심이 되게 강한 캐릭터여서 네, 그 주인공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의협심이. 네. 뭐 열애강 같은 경우도 뭐 한비광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단순 무식의 끝판왕이잖아요. 처음에는 거의 그냥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정말 다 그런가요? 어때요? 단순 무식해도 사랑을 받아요? 살짝 이렇게 만화랑 웹소설에 좀 차이가 있는데 만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순하더라도 이게 연출이라든지 이미지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웹소설에서는 되게 일관성 있는 캐릭터를 좀 요구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처음에 내가 복수를 하겠어라고 생각하면은 1화부터 한 500화까지 그 복수를 위해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정이라고 할까? 이거를 독자들이 되게 안정적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필수 요소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자체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 무식이라기보다 지고지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열정이 굉장히 강하다. 맞습니다. 쭉 밀고 나가는 무직함.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공들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짧게 또 한번 중요한 대척점인 빌런에 대한 얘기도 해볼 건데 제가 생각하는 빌런들은 굉장히 다 정갈하고 멋있고 말이 없고 그랬는데 뭔가 빌런들의 특징이 있나요? 어때요? 무협에서 빌런들은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인륜을 저버리는 거를 서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캐릭터로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정이 있었건 이 정도는 심하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를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인공이 고통받아요. 그럼 보는 독자들은 혁명이다. 내 안에 횃불 당겨버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설득력을 갖추기 위한 되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무협에서 빌런은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최강자여야 돼요. 그런데 무협의 빌런은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은 복수할 대상이거나 혹은 주인공이 천하제일이 되기 위해서 꺾어야 될 대상이거든요. 지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존이죠. 그 지존을 꺾는 그 과정이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 설득력을 갖추는 게 무협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코드가 맞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빌런을 더 응원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딱히 뭐 주인공만 응원하지 않아도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무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물 간의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맞나요? 진짜 중요하죠, 무협에서는. 뭐 한 예로 뭐 독자들이 썸 타는 주인공 커플보다는 사제끼리 술잔을 기울이는 장면에서 좀 더 반응이 좋다거나 사실은 그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맨틱한 관계라고 사랑을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무협에 등장하는 관계는 생과 사를 건 사랑인 거예요. 선배라고 하지 않고 무협에서는 사형이라고 하거든요. 마치 형제지간처럼 또는 그거보다 더 깊이 우리는 그런 연을 나눈 사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가장 재미있을 만한 관계도가 뭐가 있어요? 이제 어제 저기 오늘의 동료 배신 그것처럼 대박 예, 이런 거요?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같은 이제 목표를 위해서 잠시 이제 동맹을 하는 것들이 무협에 이제 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아까 재민님 말씀하신 거랑 연관이 되는데 그 5대 세가랑 981방이랑 요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 비어있다는 게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세계관을 작가 설정하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뭐 남궁세가든 무당파든 세가와 문파들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이걸 설정할 수 있으니까는 훨씬 더 재미있게 이제 내용을 풀어낼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운 장면은 역시 뭐 1대1 대결시니까. 사실 아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1대1 대결실은 고백 장면이에요.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하니까 되게 이해가 빠르네요. 제가 되게 어렵게 생각했던 게 되게 이해가 쉬워지는데 이 정도까지 심혈을 기울였다는 좀 대결씬이 있으세요? 액션씬을 짤 때는 우선 방에서 혼자 이제 날아다니거든요. 혼자 이제 미리 다 해보기 때문에. 이거 해 지금 한다고요? 그게 해봐야 이제 저는 동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하니까 이제 배로 좀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너무 대단한 답변인데 소리도 내요? 소리까지는 안 내는데 저 처음 들어봤어요. 작가님들을 많이 뵀는데도. 집에 장병기 같은 거 있으세요? 장병기는 없어서 이제 그 밀대를 들고 진짜? 들고 이렇게 해보면서 이 정도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우와. 그럼 무술 때 배워본 적 있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그냥 이제 영상 보고. 네, 영상 보고. 체격이나 무술 되게 잘해보시죠. 다양한 또 1대1 씬 얘기도 있고 다양한 해봤지만 역시나 무협에서 이것 빼면 정말 안 됩니다. 권선징악이란 무엇일지. 이거 뭐 무협을 상징하는 한마디 단어라고 해도 뭐, 그렇죠.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권선징악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협이라는 게 옳은 것만을 의미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김용준 작가의 녹정기 같은 거 보면 주인공 인간 쓰레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깔깔거리면서 따라가거든요. 왜 따라가냐?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기엔 이것도 선이고 저것도 선인 거예요. 이런 전통이 무협에 있어요. 이게 선이기만 한 것 같아? 얘가 이렇게 되면 이거 선일 것 같아? 아닐걸? 이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줘요. 왜냐하면 지존이 나쁜 놈이잖아요, 지금. 얘를 꺾어야 되잖아요. 꺾고 나면 얘가 지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겠지, 얘도. 라는 생각 계속 들게 만드는 거죠. 이게 무협은 진짜 자기만의 강호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권선징악이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 절대악이 존재하고 그 절대악을 해치우는 일종의 뭔가 절대선이 세상 구원 이야기로쓰면 사실 제일 간단한데 이렇게 되면 사실 낭만이 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뭔가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강호에 대한 어떤 정의 같은 것들을 관철시키는 과정이 일종의 강호행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공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게 주인공의 어떤 선이기 때문에 권선징악이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북검정기에도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 조은경인가? 예. 그래서 너도 살인자고 너도 많이 사람 맞아요. 죽였는데 네. 그 너는 뭐 그러면 너는 선이야? 네. 라고 하는 게 사실 무협에서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가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독자들한테 설득이 잘 되면은 성공적인 무협인 거죠. 네. 또 선미님이 말씀하셨던 게 낭만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야, 낭만이란 뭘까요? 낭만. 어렵다.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다. 낭만이란 통쾌하게 복수를 끝내는 게 낭만 같은데 난 그냥. 이게 낭만이 제가 생각하는 낭만은 어떤 거냐면은 주인공이 천하제를 꿈꿨어. 꿈꿔가지고 천하제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 근데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팔을 자르고 천하제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전 낭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외소설을 보여서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요? 이게 전통 무협에서는 가능한 낭만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무협이라면은 그 정도의 어떤 낭만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확 와닿는데요. 갑자기 순간 뭉클했어요. 구무협이나 신무협이 이제 둘 다 전통 무협이 그렇죠. 있지만 여기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사사로운 감정과 대의와 이게 계속 충돌하거든요. 맞아. 근데 거기서 나의 사랑, 나의 인생을 위해서 대의를 포기하는 것도 낭만이에요. 근데 대의를 포기하는 게 어떻게 낭만이야? 대의를 선택해 낭만이지? 라고 묻는 시대가 지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익을 쫓아서 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데 왜? 라고 묻는데 올드 유저들한테는 약간 저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오히려 지금 세계에서는 오히려 낭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천마의 마인드입니다. 이게 무협 세계 빌런의 마인드예요. 뭐가 나빠? 뭐가 나쁘냐고. 무협의 입문 준비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될 것 같긴 한데 북검정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지 작가님을 모셨으니까 작가님께 또 바톤을 넘기기 전에 우리 이재민 소장님, 재민님께 웹툰 북검정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검전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개의 조직들이 나와요.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집단 밀야라는 곳이 있는데 이 밀야가 세상을 어지럽히니까 이걸 막기 위한 절대자들이 모여있는 운중천이라는 거기서 이거 우리끼리만 막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얘들 다 모여봐 해서 문파들 다 모읍니다. 일종의 연합 문파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북천문이라는 문파예요. 이 북천문이라는 문파가 밀야를 밀어내고 이 세계의 어떤 평화를 되찾아와요. 그리고 1대, 2대, 3대, 4대까지 옵니다. 그 북천문의 문주가. 이 정도 오니까 이 운중천에서 이제는 북천문이 좀 위협이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좀 위험한데? 너무 센 거 아니냐? 그리고 밀야 사라진 것 같잖아. 맞지? 그럼 이제 북천문이 포스트 밀야가 될 수도 있겠다. 얘네 위험하다. 라는 생각을 해서 4대 문주, 이 문주가 밀야와 내통을 했다. 배신자다. 라는 모함을 씌웁니다. 그 4대 문주가 주인공 아빠예요. 분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다음 북천문의 문주다 하면서 칼로 이제 자기가 자결을 하세요. 그러면 이 아들 입장에선 아빠가 모함 받아서 죽었어요. 제가 문주입니다. 자, 제 말 들으세요 라고 하면 씨알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죠. 그래서 대장장의 일을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리고 북천문이 가지고 있던 보물이나 아니면 무공비급이나 이런 것들 다 뺏겼고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무공을 수련 안 하고 있을까요? 오, 아까 말한 그 숨어서 하는 수련 아까 네. 말했던. 통장을 숨깁니다. 걸. 이게 이 작품의 도입부고 이부터 성장한 주인공이 그 아까 말했던 운중천 깨고 다니는 복수극. 이게 북검전기 어떻게 보면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북검전기 인기 요인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평론가 타이틀 달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뽕맛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연출로. 이거지라고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여기서 이거 기대했지? 팍 터지면서 독자들한테 당신들이 상상했던 거 그거 여기다 깔아줄게. 깔아주시고 이거 생각 못했지? 이렇게 됐어. 하고 보여주시는 그 연출. 그게 정말 큰 매력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추상적인 내공각이 무공의 파워 글로 표현했던 그거를 눈으로 표현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데 보이게 이거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형 지물을 되게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보통 바위 하나 정도를 파괴시킨다면은 좀 강력한 인물은 뭐 정말 산 하나를 그냥 날려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엔 도시도 날아가요. 도시도? 네. 도시 사람이 도시를 땅이 날리죠? 갈라지고 와 엄청나다. 그 제가 듣기로 진짜 대단하신 게 글부터 콘티부터 그림까지 다 하는 작가분들이 흔치가 않아요. 이거 다 하셨잖아요. 네. 이게 또 연재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네. 이거 어떻게 체력적으로나 정말 스케줄상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액션도 하셔야 되잖아요, 직접. 무공 수련도 하셔야 되고. 여가 생활을 하셨어요? 사실 못했고 정말 개인적인 시간은 없었고 와. 그래서 좀 후반으로 갈수록 좀 몸이 좀 많이 좋진 않아졌던 것 같아요. 예. 폐관 수련하셨어요. 진짜 세관들이잖아. 숨어서 레고 그러네요. 올리셨네. 네. 와. 이건 정말 질문 드리기도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유독 정이 갔던 캐릭터가 있다면 누가 있을지. 저는 이제 명류산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좀 열등감도 심하고 좀 자격지심도 있고 좀 현실의 그런 벽 때문에 삐뚤어진 캐릭터라서 어떻게 이 열등감을 좀 풀어줄 수 있을까? 좀 많이 좀 이입도 됐었던 것 같고, 네. 댓글 보면은 그 캐릭터 각색 잘 됐다고 말이 진짜 많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또 두 분도 다 보셨으니까 네. 작품을 가장 또 최애 캐가 있다면 저는 빌런 캐릭터 중 하나인데 조은경. 그러니까 주인공 아버지의 수하였던 캐릭터 중 한 명인데 이제 권마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그 권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선한 캐릭터로 나온 것처럼 보였다가 알고 봤더니 얘가 아주 사악한 마공을 익혀가지고 변태스러운 잔혹한 살인마의 역할 나오는데 저는 이거 보면 느꼈던 게 작가님이 이 캐릭터 대사 쓸 때 되게 신나서 쓰셨구나. 왜냐면은 저도 작가지만은 느끼는 게 변태적인 캐릭터 쓸 때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작가님이 되게 애정 가지고 만든 캐릭터인 거라는 게 느껴졌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고 조은경이랑 캐릭터를 통해서 좀 제가 좀 하고 싶었던 말을 많이 표출했던 것 같아요. 주인공도 모순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적인 것들을 이제 그 조은경이랑 캐릭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캐릭터 할 때 제일 신났긴 했었습니다. 또 최애 캐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주인공 진무원. 주인공. 단단한 캐릭터가 주는 맛이 있거든요. 그렇죠. 13살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돌아가실 때 13살짜리가 뭘 알아요. 근데 잡혀가가지고 막 매질이랑 고문 당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막 이런 와중에 무공수련하고 와. 아주 힘이 단단한 캐릭터여서 이 캐릭터를 따라갔을 때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가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변태를 만나서 좋은 경을 만나서. 자기를 의심하게 되거든요. 어. 잠깐 의심하면 흔들리는 그 순간도 인간적이야.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북감전기 속 명장면을 준비해봤는데요. 같이 보면서 좀 더 심도 깊은 북감전기 매력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야. 아, 액션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가장 올인해서 오랜 시간 공들인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연천하랑 전투를 끝내고 이제 동료들과 함께 퇴장하는 이연출이 있는데 이때 좀 제일 많이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우선 캐릭터가 많기도 하고. 네. 저것도 진짜 액션 연출이 멋있다. 저 연천하 전투가 네. 104화부터 107화인가 그랬거든요. 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설명하는 게 직업인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보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저 캐릭터가 아까 말했던 권마랑 같은 선상에 있는 그 북천 사주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검의 고수. 같이 검끼리 싸우는데 진짜 액션이 미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체할 것 같아, 진짜. 네, 기분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야, 저도 제가 뭉클할 정도니까. 이런 순간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봐, 당신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질문 좀 몇 개 한번 더 해볼게요. 무협의 진가를 알 수 있다, 이 장면은. 그런 명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 추천해 주실 수 있을지. 무공을 처음 펼치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북천문이 사라지면서 비급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주인공이 자체로 그냥 비급이 된 그런 연출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주제를 한 방에 좀 담은 것 같아서 네, 그 장면을 좀 제일 최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분이 볼 때 최애 장면 있어요? 저는 네. 처음에 얘가 수련을 어떻게 했지? 라고 독자들도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만영벽이라는 벽이 있어요. 그 벽에 실체가 드러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위에서 쫙 내려다봐요. 비급 다 뺏겼고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비급 북천문 자체야. 와. 라고 하면서 만영벽에 특정 시간대에 햇빛이 비치면 글자가 쫙 보여요. 오. 그걸 따라가면서 읽으면서 계속 수련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게 딱 드러나는 순간 하이앵글로 쫙 잡아주는 그 연출이 그 아까 말씀드렸죠. 뽕맛 느껴지고 그 이거지 하게 됩니다. 아, 그렇네. 또 어떤 최애 장면이 아, 저 이게 좀 스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제 조금 내용을 숨기고 말씀드리면은 시즌 1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한번 변화의 계기를 겪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어떤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절절하게 느껴요. 아, 내가 오만했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그 오만함 속에서 이제 본인이 한 번 더 각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북천문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을 실제 문주로 모시고 같이 이제 북천문 재건하자. 딱 그 장면이 굉장히 이제 어떤 감동 포인트여가지고 네, 뭐 눈물이 북감전기 안 볼 수 없겠죠. 정말 여러분들 많이 강추. 네, 강추합니다. 꼭 포장으로 포장해 주십시오. 무협이야말로 근본 장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다고요.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장르가 무협인데 이게 또 굉장히 놀라운 게 소년 만화 중에 나루토 역시 무협과 같은 뼈대를 지닌 작품이라고 하던데 뭐 어떤 게 그렇게 맞는 거지? 뭐 나루토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협이라고 하는 범위를 넓게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대결을 펼쳐서 승자를 정하는 구도는 사실은 무협에서 가지고 있는 구도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루토도 그렇고 뭐 원피스도 그렇고 좀 더 멀리 가면 흑백요리사도 사실은 무협의 어떤 틀 안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 좀 말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그 차크라 같은 게 네. 내공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네. 뭔가 대결 구도를 갖고 있는 그렇죠. 그 전체가 다 무협으로 볼 수 있다. 나루토 보신 분 계세요? 나루토가 그렇죠. 다 봤죠. 다 봤구나. 나루토는 뭐 나루토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쵸. 부숴야 될 구태가 있어요. 네. 여기에 알고 보니 그 모든 그 재능을 몰빵 받은 구미호 수저 나루토가 그렇죠. 그- 구미호수죠. 구수저 나루토가 친구랑 같이 싸우다가 이 혁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부숴야 될 구태. 이 세계가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세대인데
이전 세대 뭔가 나쁜 것 같아. 그리고 실제 보니까 나빠. 내가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 이게 무협의 기본 그 틀이라면 나루토도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아까 클리셰로 말씀하셨던 그 희생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가 희생하더라? 지라이야가 희생한 거. 네. 그러니까 보면은 나루토가 거의 무협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게 나뭇잎 마을이라고 하면은 나뭇잎 류라고 나오잖아요. 나뭇잎 류라고 붙이는 뭐 채술도 그렇고 인술도 그렇고 다양한 기술도 있는데 그 기술들이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오랫동안 전통을 쌓아온 무협의 문파랑 거의 매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질문이 그 모래마을 있잖아요. 네. 그 그 가하라였나? 그렇죠, 가하라? 그렇죠. 가하라. 걔들은 그러면 삽한 건가? 그 막용. 거기 그 마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엘리트들입니다. 아, 정파죠. 그렇죠. 거기는 아, 이제 정파라고 해야 되는구나. 정파죠. 그쪽은 약간 정파죠. 빌런 같아가지고 저는 빌런처럼 삽판- 보이지만 사실은 주인공의 라이벌인 거죠. 아, 그렇죠. 나중에 좀 착해지니까. 사스케가 약간 사파 쪽으로 갈 뻔했죠. 그렇죠. 사스케가 사파 쪽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그죠, 있어요. 그죠. 아, 그럼 오로치마루는 사파의 마교예요? 아, 이게 사실은 오로치마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양반은 원래는 이렇게 세탁되면 안 되는데 이 양반 세탁돼가지고 살짝 애매해요. 맞아, 원래. 맞아. 솔직히 그 양반은 솔직히 말하면 무협 치면 혈교에 가깝기 때문에 아까 말도 좋은 경우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럼 사람이에요. 마교인 거예요? 원래는 마교에 가깝죠. 그럼 작가님 보시기에 네. 거기까지 한번 가보죠. 이타치. 네. 사스케 형이잖아요. 네. 이타치는 사파인가요? 이타치 사파. 이타치. 아, 정파는 원래 정파였잖아. 이타치도 뭐 마교라고 봐야죠. 네, 마교 사파. 마교까지 갈 수 네, 있구나. 마교라고 저는 이타치는? 이타치는 자기 부모도 죽이고 자기 힘을 위해 가지고 다 죽여내니까 사실 인간이라 보기 좀 어려운 후한무치한 놈이라서. 근데 이게 너무 흥분했네요. 정파 출신에서 이렇게 가는 놈들이 꽤 있어요. 아, 있죠, 놈들이 된다. 이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뭔가 나루토가 무협과 같은 편을 지녔네요. 정말. 또 무협은 액션 느와르 스토리의 뿌리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 멋있는 말이다. 액션 느와르 스토리 뿌리다. 와, 요거는 또 한번 또 재밌게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숴야 될 구태가 있어요. 혁명 맞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이 친구들한테 혁명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얍 하고 때리는데 그럴 때 이 구도가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나라 이제 누아르 작품들로 끌고 들어오면 신세계예요. 아. 희생 말씀하셨잖아요. 정청과 이자성의 관계가 있는데 이자성이 형님 같이 가십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정청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너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 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들어와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정청은 거기서 희생한 거죠. 자성이를 위해서. 이게 무협의 구도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게 진정한 낭만입니다. 무협의 낭만. 그죠. 무협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영웅 성장,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맨스,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력 암투예요. 그래서 이 권력 암투 부분이 사실은 느와르의 확장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비정한 이 세계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뒤통수 치고 배신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동료도 좀 약간 챙겨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오늘날의 그 느와르나 뭐 카르텔 이야기라든지 흑사회 이야기라든지 마피아이라든지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무협에서 좀 전해져 내려온 게 되게 많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한국형 느와르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같기도 한데 해외로 나가면 총이 나와요. 아, 그렇죠. 그럼 안 돼요. 무협에선. 근데 이 항상 그 마지막 전투는 주먹으로 합니다. 느와르에서. 그런 맞아. 거. 아,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진짜 클리셰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네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 텐데, 무협으로 사랑을 받으시고 있는, 또 받으셨던 또 우리 혜민 작가님. 앞으로의 무협의 인기는 계속 될지. 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돼야만 하고 앞으로 무협을 그릴 거기 때문에 돼야만 하고. 계속 돼야 앞으로도 그린다고 하셨어. 계속 대화만 하고라는 거에서 굉장히 사심이 담긴 것 같은데 뭔가 차기작을 준비하는 게 있으신 네, 건가요? 무협도 지금 고려 중이어서 예. 또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무협이라는 단어 하나가 무협 장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파생되는 게 많다는 거를 네. 느끼다 보니까 더 발전 가능성과 인기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이건 공통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일단 저는 무협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로서도 봤을 때 제가 그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도 무협을 써라. 무협이 진짜 노른자다. 무협을 쓰면 일단 안 굽는다. 왜냐하면 무협은 진짜로 이 우리 아저씨들이 든든하다. 든든하게 우리 무협 작품을 이제 받아주기 때문에 이 무협이 웹툰화가 돼가지고 더 많이 이제 작품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훨씬 더 많은 독자들이 이 무협에 대한 어떤 인지도 높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또 이 무협의 어떤 저변이 넓어질 거다. 좀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협이라는 장르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애초부터 계속 변해온 장르예요. 무협이라는 장르는. 예를 들어 구무협, 신무협이라고 나누잖아요. 신무협이라는 건 한국형 무협이거든요. 그 시대에 작가님들이 쫙 모여가지고 새롭게 정립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산파는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검을 쓰고 매화꽃 향기가 나고 매화꽃이 날리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원래 없었어요.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와. 아저씨들도 계속 든든하게 버텨주고 계시지만 이게 더 위로 치고 올라가려면 뉴비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뉴비들을 끌어들이는 장르로서의 무협이 유효하다면 저는 앞으로 이 무협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98방 오대세가 정의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웹소설 무협이 좀 인기를 끌고, 그리고 웹툰이 돼가면서 독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정립을 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야.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그 무협의 한자어만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내가 이제 많이 보고 싶은 주종목이 되는 거죠. 자,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그 낭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항상 뭐 선역도 항상 악역도 없고 정말 마음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낭만을 가질 수 있는 입체적인 그런 장르가 어떻게 보면 무협이라고 저는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무협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 또 작가님을 마지막으로 또 뭐 재민님부터 한 번씩 또 오늘의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저씨들끼리 모여서 무협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다?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무협 너무 어렵고 그거 알아야 되는 거 많고 공부해야 될 거 많고 아니에요. 들어와서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작품 하나만 골라 잡으시고 유명한 거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나온 작품들 보셔도 되고요. 가장 추천드리는 건 북검전기. 북검전기 딱 보시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얘기 하는구나, 이게 그 얘기였구나 하고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전 너무 즐거웠는데 솔직히 너무 짧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았고,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6시간 정도 무협에 대한 얘기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했습니다. 진짜 강의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또 네. 남다를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북컴 전기를 이제 제 눈앞에서 이렇게 직접 설명도 해주시고 감상평도 말씀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고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이끌어주셔가지고 더 감사했습니다. 사실 뭐 작가님의 오늘 역할은 오신 자체, 존재 자체가 역할이었다고 봐요. 감사합니다. 그분이 계신데 이야기를 꽃피웠다는 자체가 너무나 행복했고 영광이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무협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인 만큼 영상 댓글로 우리 무협 얘기 좀 더 나눠봅시다. 이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협 속 최고의 낭만 모먼트를 한번 남겨주시죠.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찐 덕후 토크거리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여기 머리카락 개수가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머리 뱀파이어가 있습니다. 숲속에 숨어 짐승의 피를 마시며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던 그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 시간을 거슬러 반년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회귀한 우리의 대머리 뱀파이어는 더 이상 숨지 않고 강자와 싸우며 힘을 키우는 길을 선택합니다. 흡혈귀는 흡혈을 함으로써 힘을 흡수할 수 있고 그 피의 주인이 강하면 강할수록 얻을 수 있는 힘의 크기 역시 커지는 상황. 그렇다면 숲의 주인에게 맞서기로. 흐아! 숲의 주인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우리의 대머리 뱀파이어. 아니, 풍성하고 긴 머리카락을 지닌 흑발 저간 공식 미남 주인공? 사실 대머리 시절은 1화에서만 볼 수 있는 리미티드 한정판이라는 거. 아낌없이 무한 제공되는 주인공 유진의 절세 미뱀 비주얼,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둠. 주인공 유진의 목표는 여전히 단 하나, 오로지 생존뿐. 성 안에 숨어 와인잔과 비단옷을 자랑하는 우아한 뱀파이어 생활도 유진에겐 사치일 뿐. 무력으로 다 이기는 싸움꾼 뱀파이어. 뱀파이어 로드로 쓰는 법입니다.